그들은 말로 당신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 거리두기, 그리고 모순된 행동으로 당신을 시험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시험하는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아끼고 마음을 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사랑은 곧게 뻗은 직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갈망과 두려움 사이, 온전히 이해받고 싶은 마음과 꽁꽁 숨어버리고 싶은 본능 사이의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다가온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도망쳐버리는 사람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그들의 시험이 당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시험은 그들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의 투영일 뿐입니다. 회피형 인간의 감정세계 중심에는 자신의 취약성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망설임이나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한 주저함이 아닙니다. 사랑이 그들의 삶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생겨난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입니다. 회피형 남자가 자신이 원하는 여자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이 상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상처는 심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되며 정서적 친밀함이 곧 위험이나 거절 혹은 통제력 상실을 의미했던 과거의 순간들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누군가와의 연결은 위안의 원천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타인의 기대나 감정에 잡아먹힐지도 모르는 위험한 전쟁터였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 누군가에게 강렬한 애착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들의 신경계는 그것을 사랑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회피형 남자가 자신의 내면에서 진짜 감정을 일깨우는 여자를 만나면 갈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요동칩니다. 그들의 끌림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 묻혀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과 강하게 충돌합니다. 그들은 친밀함을 갈망하지만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 방식을 원합니다. 사랑을 원하면서도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들킬 위험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 취약해진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거나 언젠가 떠나버릴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위태로운 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두려움은 이성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사신경이자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식입니다. 그래서 회피형 인간이 누군가를 마음에 담기 시작할 때 그들의 첫 번째 본능은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 감정의 온도, 그리고 그 여자 자체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조금씩 뒤로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친밀함과 숨막힘 사이의 경계를 존중해 줄 사람인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러섬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당신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고 묻는 무의식적인 질문입니다. 감정적으로 한 발짝 물러나는 것, 침묵, 미묘한 행동의 변화들은 모두 더 깊은 내면의 대화에서 비롯됩니다. 이 여자는 내 거리두기를 자신에 대한 거절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해 줄까? 차분하게 기다려 줄까? 아니면 매달리며 쫓아올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그들에게 마음의 벽을 허물어도 안전할지 아니면 벽을 더 높이 쌓아야 할지를 결정해 줍니다. 취약해지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은 무관심과는 다릅니다. 사실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그들이 더 깊이 마음을 줄수록 두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마음은 그녀를 향해 다가가고 싶어 하지만 머리는 사랑이 곧 무방비 상태를 의미하며 무방비 상태는 곧 고통이라고 경고합니다. 누군가를 너무 깊이 받아들이면 자신의 자율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정서적 친밀함이 역설적으로 그들이 가장 도망치고 싶어하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감정 세계를 정의하는 역설입니다. 연결되기를 원할수록 그들의 방어 기제는 더욱 강하게 작동합니다. 애정 표현에 반응하는 방식에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따뜻함을 건넬 때 그들은 위안을 얻기보다는 벅차고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랑 그 자체가 그들의 내면 시스템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눈부시고 강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품에 안는 대신 어둠 속으로 물러나 멀리서 관찰하며 다시 다가가도 안전할지 분석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시험이 그토록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온전히 집중하고 마음을 열고 심지어 취약한 모습까지 보여주다가도 다음 순간 감정적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의 널뛰기는 당신을 속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극심한 내면의 갈등을 보여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회피형 인간은 밀당을 하고 싶어서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뇌가 친밀함을 위험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독립성을 포기하지 않고도 이 여자가 자신의 세계에 존재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차갑게 보이는 행동은 사실 통제력으로 위장한 두려움입니다. 무심해 보이는 태도는 감당하기 벅찬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그들이 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인정받고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그들의 시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는 결코 잔인해서가 아니라 무방비 상태로 상처받았던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마음을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정서적인 거리두기는 회피형 인간의 행동 중 가장 오해받기 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들이 아끼는 사람을 시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관계에서의 거리감은 거절이나 무관심 혹은 식어버린 애정의 신호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회피형 인간에게 거리두기는 떠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누군가에게 끌리기 시작할 때, 특히 그 사람으로 인해 깊고 낯선 감정이 요동칠 때 그들의 본능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 물러섬이 바로 그들만의 시험 방식입니다. 의도적인 전략이나 조종하려는 계산된 행동이 아닙니다. 사랑이 가져올 무방비 상태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회피형 인간은 정서적 친밀함이라는 벽이 자신을 애워싸는 것을 느낄 때 남들은 볼 수 없는 극심한 내면의 불편함을 겪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그 느낌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의존이란 곧 위험을 뜻합니다. 통제력을 잃고 덫에 걸리고 고통이나 실망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과 같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리를 만듭니다. 연락 횟수가 줄어들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짧아지고 대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리적으로 모습을 감출 수도 있습니다. 마치 두 마음 사이의 침묵을 시험하며 그 연결고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후퇴는 내가 뒷걸음질 칠 때 흔들리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그 거리감 속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관찰합니다. 자신이 물러섰을 때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봅니다. 불안해하며 매달리는지, 설명해달라고 다그치는지, 아니면 자신의 중심을 잡고 그들이 숨 쉴 공간을 내어주면서도 여전히 감정적으로 열려 있는지를 봅니다. 회피형 인간에게 이러한 반응은 이 관계가 안전한지 아니면 숨이 막히는지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됩니다. 만약 여자가 불안한 말들로 침묵을 채우려 하거나 압박하며 매달리기 시작하면 친밀함은 결국 자아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그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여자가 동요하지 않고 원망이나 절박함 없이 그들만의 공간을 인정해주면 회피형 인간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꼭 감옥에 갇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험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수면 아래에서 심지어 회피형 인간 스스로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끼는 사람에게 일부러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압도당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정서적 거리는 하나의 방패이며 그 방패 너머로 그들은 통제 없이도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무심해 보이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고요한 표면 아래에는 갈망과 두려움, 욕망과 자기 방어, 호기심과 저항이라는 모순된 감정들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회피형 인간이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그들이 만들어낸 침묵은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은 그들의 내적 갈등을 비추는 동시에 그들이 끌리는 사람의 감정적 성숙도를 비춥니다. 그 고요한 순간에 여자가 보여주는 반응은 그녀가 그들의 감정적 속도를 존중해 줄 사람인지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억지로 바꾸려 할 사람인지 알려줍니다.
회피형 인간에게 감정적 자율성에 대한 욕구는 절대적입니다. 그들은 가벼운 밀당을 위해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함이 숨막히는 구속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시험이 며칠, 몇 주, 혹은 그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 시간 동안 회피형 인간은 상대방의 반응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도 함께 가늠합니다. 통제력을 잃지 않고도 사랑을 믿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자가 인내심과 평정심을 가지고 그 거리감을 견뎌낸다면 그들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벽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균열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통해 서서히 신뢰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회피형 인간이 만들어내는 정서적 거리는 상대방을 벌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과 안전, 그리고 이해를 구하는 조용한 외침입니다. 나를 쫓아오지 마세요. 사랑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마침내 그 안전함이 느껴질 때, 한때 거절처럼 느껴졌던 그 거리는 그토록 두려워했던 연결고리를 향해 그들이 조심스럽지만 진실하게 돌아오는 길로 변합니다. 모순된 행동은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과 가까워질 때 사람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다정하고 주의 깊고 마음을 활짝 엽니다. 마치 마침내 마음의 벽을 허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들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거리를 두며 감정적으로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이를 겪는 여자 입장에서는 마치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탄 것처럼 동시에 끌어당겨지면서 내쳐지는 듯한 극심한 혼란을 느낍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변덕스러워 보이는 이 행동의 이면에는 사랑을 향한 갈망과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힘 사이에 깊은 내적 갈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회피형 인간은 본래 차가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친밀함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친밀함이 현실이 되기 시작하면 고통을 기억하는 그들의 내면 한구석이 깨어납니다.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은 곧 위험이며 사랑에는 감당하지 못할 기대가 뒤따르고 감정적으로 마음을 여는 것은 스스로를 약하게 만든다고 속삭입니다. 반면 더 깊고 숨겨진 또 다른 내면은 진실한 연결을 원하며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외로움을 달래줄 사랑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가지 힘이 그들 내면에서 공존하며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들을 끌어당깁니다. 한쪽이 이기면 다가가고 다른 쪽이 주도권을 잡으면 물러섭니다. 그 결과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신호로 느끼는 뜨겁고 차가운 행동 패턴입니다. 감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 회피형 인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내면 세계의 조각들을 공유하며 진심 어린 애정을 자발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들의 방어 기제도 잠시 숨을 고릅니다. 평소에 두려움 없이 연결이 주는 따뜻함을 온전히 느낍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취약함을 경험하고 나면 머지않아 그들의 심리 깊은 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방금 경험한 친밀함이 너무 가깝고 너무 진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친밀함을 자율성의 상실과 동일시하도록 설계된 그들의 신경계는 곧바로 물러나라는 본능을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제감을 되찾기 위해 감정적이거나 물리적인 거리를 두며 뒤로 물러납니다. 이렇게 다가왔다 멀어지는 역학관계는 의도된 전략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조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원하지만 의존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이 역설을 헤쳐나가기 위해 그들이 아는 유일한 방법일 뿐입니다. 회피형 인간에게 뒤로 물러서는 것은 일종의 감정 조절 장치입니다. 친밀함이 불러일으키는 치솟는 불안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조용해지거나 무심해지거나 심지어 냉담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그 관계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행동할지 모르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 무엇보다 깊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내면의 감정 사이의 이러한 모순은 그들 스스로에게도 고통스럽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편안함과 단절이 주는 아픔 사이에서 처절하게 찢겨진 채로 말입니다. 그들이 차갑게 구는 것은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그 감정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벅차올랐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집어삼켜지지 않기 위해 억누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취약함이 만들어내는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기 위해 스스로에게 관심이 없다고 일시적인 최면을 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회피는 그들의 진심이 아니라 갑옷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압도당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이 배워온 유일한 생존 방식입니다. 곁에 있는 여자의 입장에서 이런 모순된 행동은 인내심과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토록 다정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는지 의아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그녀의 가치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회피형 인간 내면의 전쟁이 겉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들의 모든 물러섬은 조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안전함을 가늠하려는 무의식적인 시험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묻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온전히 흡수되지 않고도 곁에 머물 수 있을까? 당신은 무너지지 않고 나의 거리두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그들이 마음의 벽 밖으로 나와 다시 돌아올 만큼 안전하다고 느낄지 아니면 영영 벽 뒤에 숨어버릴지를 결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자율성이 존중받고 있으며 사랑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런 모순된 행동의 패턴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간헐적으로만 보였던 따뜻함이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단, 친밀함을 더 이상 위험으로 여기지 않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때까지 그들의 행동은 잃어버릴 자아에 대한 두려움과 누군가에게 발견되고 싶은 갈망 사이에서 찢겨 사랑의 빛에 이끌렸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는 내면의 갈등을 비추는 거울로 남을 것입니다. 회피형 인간이 여자를 시험할 때 가장 미묘하면서도 많은 것을 드러내는 방식 중 하나는 그녀가 독립성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다루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회피형 인간에게 독립성은 단순한 개인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서적인 산소와 같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가두고 통제했던 세상에서 유일하게 안전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은 사랑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즉 자유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피형 인간이 어떤 여자를 깊이 마음에 담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녀가 자신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독립적이고 감정적인 균형을 유지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단단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무의식적으로 시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끌림은 끊임없는 애정 확인이나 밀착에서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소유하려 들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는 여자라는 것을 느낄 때 커집니다. 회피형 인간은 고요하고 단단한 내면의 힘을 존경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관심이나 인정이 잠시 끊겨도 무너지지 않는 확고한 자아를 가진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들이 필연적으로 뒤로 물러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여자가 매달리며 쫓아오는지 아니면 차분히 평정심을 유지하는지 지켜봅니다. 그들에게는 100마디 말보다 거리를 두었을 때 보여주는 반응이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그녀가 그들의 공간을 존중하고 그것을 거절로 오해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흔치 않은 깊은 신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또다시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지 않을 것이며 친밀함과 개인의 정체성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반대로 그녀가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 자극됩니다. 친밀함이 결국 자신의 독립성을 앗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이 시험은 잔인하거나 상대를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본능입니다. 회피형 인간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곧 고통이나 실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일찍이 배웠습니다. 과거에 그들의 감정적 욕구는 방치되거나 비난받거나 조건부로만 채워졌을지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들은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것만을 안전으로, 취약해지는 것을 위험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 될 때 그들은 본능적으로 과거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를 찾습니다. 자신이 끌리는 사람이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스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친밀함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집착하지 않고도 곁에 머물 수 있고
숨막히게 하지 않으면서도 지지해주며 자신을 잃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은 감정적인 성숙함입니다. 그들은 여자가 불확실성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지 않고 안심하기 위해 끊임없는 애정 표현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회피형 인간은 자신만의 세계, 자신만의 열정, 관계 밖의 독립적인 삶을 가진 사람 곁에서 가장 큰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독립성은 거리감이 아니라 오히려 든든한 위안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감정적인 결핍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선택으로 곁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천천히 마음을 열고 사랑이 억지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만들 공간을 줍니다. 회피형 인간은 자신의 침묵 앞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확고한 자아를 가진 여자를 볼 때 깊은 호기심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것은 사랑에 대한 그들의 기존 믿음을 뒤흔듭니다. 누군가와 연결되는 것이 꼭 통제력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평생을 감정적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방어벽을 치고 살아온 사람에게 침묵과 거리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과 강인함은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압박감 없이도 사랑이 존재할 수 있음을, 사랑이 숨을 쉬고 성장하며 자유와 함께 공존할 수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자의 평온함이 전적으로 자신의 인정과 관심에만 달려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납니다. 친밀함은 곧 위험이라는 내면의 시나리오가 또다시 확인되는 순간이며 그들은 안전한 고독 속으로 도망치고 맙니다. 결국 그들의 시험은 여자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스스로 홀로 설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것을 증명해낼 때 비로소 회피형 인간은 사랑이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수년간 굳게 닫혀있던 경계심을 풀고 친밀함과 독립성을 모두 존중하는 진정한 연결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됩니다. 침묵은 회피형 인간이 누군가에게 끌릴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오해받기 쉬운 시험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침묵은 무관심이나 거절, 감정적인 방치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회피형 인간에게 침묵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집니다.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관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짝 물러나 통제력과 명확성을 되찾으려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회피형 인간이 한 여자를 진심으로 아끼기 시작하면 그 친밀함은 설렘과 위협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그 감정은 너무나 강렬해서 스스로 편안하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침묵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그 고요한 거리감 속에서 그들은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차갑고 무정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어막을 거두는 것이 과연 안전할지 확인하려는 무의식적인 절박함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회피형 인간에게 침묵은 곧 대화입니다.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질문들을 침묵을 통해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사라져도 당신은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억지로 나를 끌어당길 건가요? 아니면 내 발로 돌아올 때까지 믿고 기다려줄 건가요? 내가 거리를 둘 때 당신은 감정의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나요? 이것은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꾸며낸 시험이 아닙니다. 두려움에서 태어난 방어 기제입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들켜버리면 통제력을 잃고 걷잡을 수 없이 취약해질 것이라는 두려움 말입니다. 그들은 말과 말 사이의 침묵 속에서도 사랑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여자가 자신의 부재가 가져오는 불확실성을 견뎌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물러납니다. 그들의 침묵은 여자의 인내심뿐만 아니라 그녀가 내면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회피형 인간이 입을 다물 때 그들은 여자가 알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관찰합니다. 만약 여자가 불안한 에너지로 그 침묵을 채우려 하거나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며 최악의 상황을 상상한다면 이는 친밀함이 결국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그들의 두려움을 더욱 확고하게 만듭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행동은 가장 두려워하는 정서적 의존의 신호로 여겨집니다.
반면 여자가 흔들림 없이 평온하게 차분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며 그들이 감정을 추스를 시간을 준다면 회피형 인간은 평소 거의 느끼지 못했던 감정, 바로 정서적 안전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관계에 삼켜지지 않고도 온전히 관계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안전감이 비로소 그들을 침묵 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냅니다. 회피형 인간의 침묵은 텅 빈 공백이 아닙니다. 관찰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그들은 여자만을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감정적 노출이 안전하게 느껴지는지, 이 연결이 자신의 독립성을 위협하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가늠합니다. 그들의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대화가 이어집니다. 내가 돌아갔을 때 그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까? 뒤로 물러선 나를 벌하지는 않을까? 나의 침묵이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줄까? 그들에게는 이 고요한 순간에 여자가 보여주는 반응이 이 관계의 전체적인 감정의 온도를 결정짓는 척도가 됩니다. 많은 회피형 인간들에게 침묵은 감당하기 벅찬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항상 알지는 못합니다. 말은 위험하게 느껴지고 고백은 스스로를 죽감매는 족쇄 같으며 감정적인 교류는 통제력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침묵은 안전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고도 감정을 느끼게 해주며 타인의 평가를 받지 않고도 생각을 정리하게 해줍니다. 또한 말다툼 없이도 유대감의 깊이를 시험해 볼 수 있는 피난처가 됩니다. 여자가 차갑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평온함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침묵을 존중해 주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비로소 그녀의 존재를 압박감이 아닌 평화로움과 연결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시험이 가진 진짜 의미입니다. 그들은 여자가 자신을 위해 싸워줄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문턱을 끌고 넘어가려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문을 열어둔 채 기다려줄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감정의 깊이와 신뢰, 그리고 안정감을 측정하는 도구가 됩니다. 끊임없는 애정 확인이 없는 순간에도 사랑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불안 대신 인내심으로 그 침묵을 맞이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견고하게 쌓아올린 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부드러워집니다. 한때 단절의 장벽이었던 침묵은 서서히 두 사람을 잇는 다리로 변해갑니다.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항상 말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들에게 진정한 안전함이란 밀착된 거리가 아니라 존중받는 공간에서 시작된다는 조용한 깨달음과 함께 말입니다. 회피형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여자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복잡한 밀당 게임을 해독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통제력으로 위장한 두려움을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그들의 모든 물러섬, 헷갈리게 하는 신호, 그리고 기나긴 침묵은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하고 싶다는 깊은 갈망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안전함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압박감 없이 사랑이 존재할 수 있는지, 쇠사슬로 묶지 않아도 연결될 수 있는지, 마침내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고도 누군가와 온전히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렇습니다. 회피형 인간의 방어 기제를 허물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맹렬한 추격이 아니라 그저 곁에 머무는 존재감이며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기다려주는 인내심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고치려 들지 않고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당신의 단단함이 그들의 두려움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사랑이 덫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마음을 열고 자신을 드러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를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기나긴 시험은 끝이 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마침내 도망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이 그들을 붙잡아서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의 내면에서는 한 번도 찾지 못했던 것들을 당신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친밀함 속의 평화, 사랑 속의 안전함, 그리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누리는 온전한 자유를 말입니다.